7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물리 2. 지난 시간에 그 일렉트로스테이틱 에너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부터 이제 카패시터라는 거를 생각을 했죠. 카패시터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로를 할 때 나오고, 사실 일상적으로 전자 제품들의 카패시터들이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죠. 근데 얘는 이제 간단히 생각하면 전하를 저장하는, 또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저장고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카패시터는 그 양쪽에 그냥 두 개의 그 대전판이에요. 전기를 차지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전판이 있고, 그 만약에 얘가 이제 Q 한쪽은 Q 한쪽은 마이너스 Q로 균일하게 그 대전을 시켜 놓으면 그 이놈은 그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죠. 그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고, 그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는 만큼 사실은 얘가 그 포텐셜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포텐셜 디퍼런스가 그 양단 간의 그 전압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전이차가. 그 이 전이차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정전기적 에너지가 생긴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하를 모으면 그 전하를 모으는데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결국은 그 어떤 특정한 무한대로부터 떨어져 있는 전하들을 다 어떠한 일정한 그 컨피그레이션을 이루도록, 어떤 모양을 이루도록 그 모으는데 드는 일, 이게 바로 정전기적 에너지가 되는데, 그 값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유도를 했죠. 그 전하 밀도에다가 포텐셜을 곱한 다음에 다 적분을 하고, 여기 2분의 1 벡터가 들어갑니다. 2분의 1 벡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더블 카운팅을 빼다 보니까 들어가는 벡터였다는 걸 기억해두면 좋을 거고,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풀면 이 일렉트릭 필드는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향하고, 그 크기가 시그마 오버 입실론절.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전하 밀도예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그 전하가 얼마 있느냐. 이 경우에는 이제 A분의 Q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전기적 에너지를 쭉 계산을 해보니까 사실 두 군데서만 계산을 하면 되죠. 포텐셜이 그러니까 X 있고, 여기 왼쪽에 플레이트에 포텐셜이 있고 오른쪽 플레이트에 포텐셜이 있으니까 그 밖에는 전하가 없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 여기 왼쪽 포텐셜의 전하 밀도에다가 적분을 하고, 이제 여기 포텐셜을 곱하고, 오른쪽 전하 밀도에다가 포텐셜을 곱한 다음 적분을 하면 되니까 이 값이 이제 여긴 Q가 되고 여긴 마이너스 Q가 되죠. 전체 전하가 돼서.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Q에다가 2분의 1 Q에다가 포텐셜 디퍼런스가 되고 전압이 되고, 이 값은 일렉트릭 필드에다 거리를 곱하는 값이 돼서 결국에는 우리가 정전기적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걸. 그러니까 전하에다가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D를 곱하는 값, 또는 이걸 이제 전하 밀도로 쓰면 이제 다음과 같이 쓰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이어서 계속을 하면,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 이제 부피니까 이게 일종의 뭐냐면 전 에너지 밀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에너지 밀도예요. 우리가 이걸 에너지 밀도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에너지를 단위 부피로 나눠준 거, V로 쓰면 안 되겠고 볼륨으로 나눠준 거죠. 자, 그렇죠? 자, 근데 얘를 말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결국은 이제 에너지 덴시티가
전하 밀도로 쓰면은 U equal to epsilon 제로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근데 또는 그 일렉트릭 필드를 가지고 쓸 수도 있죠. 근데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가 어떻게 되었는고 하는,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그 크기가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돼갖고, 그쵸? 그리고 x 방향 이렇게 됐는데, 그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의 제곱이 다른 게 아니라 엡실론 제로분의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돼갖고,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여기다가 엡실론 제로를 다시 곱하면은 그 얘가 이렇게 되죠. 그쵸? 다른 말로 하면 얘가 2배의 에너지 밀도가 되는 거죠. 또는 그래서 에너지 밀도를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죠. 2분의 1에 엡실론 제로의 2제곱. 그리고 전체 에너지는 물론 여기다가 부피를 곱하면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에너지가, 우리가 그 에너지를, 일렉트로스테이틱 에너지를, 그다음 일렉트로스테이틱 에너지를 우리가 앞에서 유도하기를 2분의 1에 인티그랄에 로우의 V의 D3승, 그러니까 전하 밀도에다가 포텐셜 곱해서 다 적분을 해줘도 되지만, 얘를 이 값을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는 이게 엄밀한 유도는 아니에요. 엄밀한 유도는 사실은 물리학과 이제 전자기학 그 과정에서만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뭐 사실은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에센스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얘를 차지와 포텐셜의 적분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이 일렉트릭 필드로 표시되는 걸로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얘가 2분의 1 엡실론의 2제곱이 에너지 덴시티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볼륨 적분, 부피에 대한 적분을 하면 얘가 에너지가 되는 거죠. 얘는 그래서 우리가 얘는 이제 그 마치 여기는 이제 차지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전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한 거고, 여기서는 마치 일렉트릭 필드에 저장이 된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내가 이제 유도를 한 거는 그 평행판 축전지에 대해서 유도를 했죠. 유도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바꿔 쓴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사실 모든 임의의 그 전하 밀도를 가진 것들을 그냥 아주 작은 평행판 축전지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 있는 걸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유효한 모든 밸리드 어떤 경우 임의의 그 디스트리뷰션, 필드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유효해요. 이거는 뭐 이미 보인 거고요. 요게 이제 그 차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그 임의의 차지에 대해서, 차지 분포에 대해서 이제 유효하다는 건 보였는데, 뿐만 아니라 그 일렉트릭 필드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도 얘가 성립을 합니다. 이가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위에서는 컨스탄틴 경우로 했지만 이가 어떤 경우이든 상관없이 성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마치 이제 필드 에너지가 되는 거죠. 필드 에너지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잠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건 답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들어두세요. 이 에너지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차지가 있는 곳에 저장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필드가 있는 곳에 저장이 되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아까 이제 평양판 축전기를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그 어디 갔어? 얘가 전하가 있는 곳과 필드가 있는 곳은 서로 영역이 달라요. 그 전하는 요 플레이트에만 있고요. 두 개의 플레이트, 그러니까 이 2차원상의 플레이트의 두 군데에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식을 보면은 요 그림을 다시 복사를 해서 잠시 봅시다. 자, 이게 에너지가 마치 만약에 얘가 차지가 있는 곳에 있다고 치면은 이거를 우리가 가만 있어봐요. 이건 1번씩이라고 하고 색깔 바꿔서 얘를 2번씩이라고 합시다. 자, 1번에서는 이게 차지 필드를 파란색으로 그렸는데 이거 생략하고 1번에서는 여기 그러니까 플레이트들에 있는 거죠. 그 에너지가 stored in the plate에 있는 거죠. to plate. 왜냐하면 거기만 전하가 있으니까. 근데 2번 관점에서 보면 필드는 요 사이에 있어요. 그죠? 필드는 요 사이에 있어서 이 경우에는 x가 0에서 d까지 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요 사이에 있는 거죠. 여기는 이 경우는 물론 우리가 x 이퀄 제로하고 x 이퀄 d에 있는 경우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서로 저장하고 있는 위치가 다른 거죠. 그럼 진짜로 에너지는 어디에 저장돼 있느냐? 이게 사실은 물리학 전공자들도 잘 모르는. 일단은 그냥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골똘히 생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서. 일단 일반 물리 텍스트북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텍스트북, 전자계학 텍스트북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Matter of Bookkeeping이에요. 그냥 어디에다 내가 장부를 어디에 뒀느냐, 그냥 그런 문제고,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보통 대답인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내 얘기인데 넘어갑시다. 일단 넘어가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처럼 생각 많이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간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식이 똑같은 결과를 준다는 거고요. 이제 똑같은 결과를 주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는 이 문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헷갈리면은 넘어가세요. 근데 이 얘기를 굳이 한 이유는 학문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학문이든
잘 정리된 것처럼 보여도 깊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를 하나의 예로 지금 보여주는 것뿐이고요. 여러분들 수업 책을 보면 다 모든 게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단지 뭐 내가 그거를 습득하는 문제만 있을 것이고 실제 상황은 그보다 복잡해요. 자, 아무튼 그 결과적으로 값은 똑같아요. 값은 1번으로 구하나 2번으로 구하나 똑같고요.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죠.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면은 이제 패럴렐 플레이트 말고 또 다른 예거죠. 그 뭐냐면은 find the electrostatic energy 정전기 에너지 of charged 대전되어 있는 spherical shell. 그다음 물론 이제 얘는 시메트릭하고요. 시메트리컬리 차지드 되어 있는 거고 여기다 이렇게 시메트릭 하다고 씁시다. 시메트리컬리 컨덕터 같으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레디어스는 반경이 A.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어떤 구가 있는데 구가 있고요. 구 표면에 이제 이렇게 대전이 되어 있는데 반경이 뭐 A라고 합시다. 반경이 A고 이 표면에 이제 Q만큼 대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Q만큼 여기 표면에만 대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1번 방법으로 구하면 U는 2분의 1에 인티그랄 로의 V의 D3승 R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얘가 어디서만 0이 아니냐면은 로가 0이 차지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저기 at r equal a 반경이 a인 경우에만 이 0이 아니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다시 쓰면 얘를 포텐셜이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쓰고요. 로의 D3승 R을 쓰고 V를 R equal A 이렇게만 쓰면 되겠죠. 그쵸? 얘는 이제 R equal A에서 이제 시메트리 가면은 전부 동일하니까. 근데 이 R equal A에서 포텐셜이 어떻게 돼요? 이게 포텐셜 우리가 구한 바에 하면은 지난 시간에 구했죠. 자, 얘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에 R분의 Q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요 값은 그냥 차지가 되죠. Q. 따라서 이 값은 두 개를 곱하면은 2분의 1 들어있고 8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에 R 대신 A죠. 이게 A분의 Q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필드 에너지로 구할 수도 있겠죠. 필드 에너지로 구하면은 2분의 1 엡실론 제로에 인티그랄 2제곱에 D3승 R 이게 전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일렉트릭 필드는 차지 외부에만 있죠. 그렇죠? 일렉트릭 필드가 이제 요 외부에만 있고요. 내부에서는 0이죠. 왜냐하면 차지는 바깥에만 있으니까 문제
그 차지드 쉘이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일렉트릭 필드 2분의 엡실론 제로 그대로 놔두고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되냐면 E가 0이거나 또는 그 가우스 법칙을 쓰면 우리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Q에 R 제곱분의 1 하고 R 방향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곱을 하면은 그 어쨌든 R이 A부터 무한대까지만 그 우리가 저기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될 것이고 그 얘가 이제 이 제곱을 해야 되니까 4파이 엡실론 제로에 분의 Q의 제곱 놔두고요. R 제곱을 다시 제곱하니까 R의 4승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D 3승 R. 근데 얘는 이제 방향에는 의존하지 않으니까 D 3승 R은 이게 전체의 최적 적분. 이건 어떤 적분을 한 거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앞에 포텐셜에 대해서 구할 때는 진짜 요 표면 얘가 있는 표면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죠? 요 표면들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경우에는 이 전체 영역을 다 생각을 해줘야 돼요. 바깥 영역을, 그죠? 지금 다 거기를 적분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자, 그걸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 적분 구간 D3승 R이라고 하는 거는 다행히 얘가 시메트리가 있어서 표면적 4파이 R 제곱에 DR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알죠? 이렇게 하는 거. 그 최적 적분을 그 양파 껍질처럼 적분을 하는 거죠. 양파 껍질 그부터처럼. 자, 그래서 얘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숫자를 좀 정리를 하면은 여기 얘를 이제 여기다 넣고요. R은 제곱만 나오게 되고요. 그 앞에 이제 상수들을 좀 밖으로 끄집어내면 뭐 4파이 제곱이 있고 4파이 있고 해서 결국에는 8파이 엡실론은 분모의 제곱이 있고 엡실론 제로 제곱이 있고 분자에 하나 있어서 이것만 남고 Q의 제곱 하나 남고요. 결국은 R 제곱분의 DR을 적분을 하면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무한대까지. 자, 근데 요 값은 우리가 적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R분의 1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R분의 1을 다시 무한대에서 A 걸 빼면 그냥 A분의 1이 되죠. 이거 A분의 1이 돼가지고 얘는 결국엔 8파이 8파이 엡실론 제로의 A분의 Q 제곱. 똑같죠? 자, 두 개 우리가 1번에서 구한 방법이나 2번 구한 방법이나 똑같죠? 뭐 똑같아야 되는 게 항상 사실이고요. 자, 두 가지 방법을 다 구해봤어요. 자, 우리가 커패시터를 이제 생각을 하면 커패시턴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디 보자. 그 커패시터 축전지라고 하는 거는 저기 전기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전기를 저장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는데 물론 차지를 저장을 하고요. 전하를 저장하니까 안에 이제 필드도 있을 것이고요. 물론 그로 인해서 에너지도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차지를 저장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중요해요. 배터리 같으면은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당연히 이제 그 전하를 저장하는 거랑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랑 상관관계가 있고요. 이제 커패시터니까 이제 새로운 물리량을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캐패시턴스라는 게 있는데 얘를 C라고 쓰고요. 얘는 그러니까 내가 전하를 저장하고 싶은데 전하를 저장하려면은 거기에 어떤 전압을 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평행판 축전기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이건 뭐 어차피 다룰 거니까 평행판 축전기를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이 전하를 저장하려고 하면은 양단 간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냥 중성인 두 개의 그냥 판때기가 있다고 쳐봐요. 보통 이제 금속 같은 걸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금속이에요, 보통. 금속으로 된 두 판인데 여기 이제 중성이죠. 가만히 놔두면 중성이 있는데 전화가 네트 전화가 0이란 말이에요. 두 판 다.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양단 간에 전압을 가하면은 양단 간에 이렇게 전압을 가해요. 뭐 어떤 뭘 써가지고 뭐 뻣뻣 여기에 전기를 꼽든지 어떤지 해갖고 아이고 그림이 별로 여기에다가 이제 딱 이렇게 해갖고 지지직 해갖고 가하는 거죠. 여기랑.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전하가 이제 충전이 될 텐데 그때 얼마나 전하가 충전이 될 것이냐 하는 게 그게 커패시턴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충전되는 전하량과 전하량을 가해주는 전압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단위 전압당 전압은 우리말로는 전압이고 영어로는 볼티지 땅 저장할 수 있는 저장되는 전하량 차지를 의미하고요. 단위가 요거의 커패시턴스 단위는 전하량 나누기 그 전압이니까 이 쿨롱 나누기 볼트 이렇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F라고 쓰고요. 파라시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건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고요. 1페럿이라고 하는 거는 1페럿이라고 하는 거는 1볼트를 가했을 때 1쿨롱의 전하를 저장시킬 수 있는 그런 커패시턴스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은 얘는 순전히 그 기하학적인 양이에요. 어떻게 생겼느냐에만 관계가 있어요. 전기적 성질 이런 거 없어요. 전기적 성질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물론 이제 가운데다 뭘 껴넣든지 하면은 물론 달라질 수는 있긴 하는데 완전 이제 지오메트릭한 양이고요. 예를 들어서 요 패럴렐 플레이트를 보면 요거요. 옆에 그림 있는 사실은 패럴렐 플레이트 페어러 패럴렐 플레이트죠. 어가 아니지. to.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일단 전압이 어떻게 돼요? 일렉트릭 필드가 에다가 전압은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길이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됐냐면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렇게 됐어요. 우리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 한번 구한 거니까 다시 안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면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고요.
자, 이 일렉트릭 필드니까 이렇게 되고요. 근데 시그마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차지를 그 면적으로 나눠준 값이죠. 전하 밀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엡실론 제로 A분의 Q에 곱하기 D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따라서 캐패시턴스는 여기를 Q를 V로 나눈 값이니까 여기서 Q에서 V로 나누면 얘가 일로 가면 이제 결국은 그냥 이렇게 되겠죠. D분의 엡실론 제로 A. 그죠? 그러니까 퓨어 지오메트릭 퀀터티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왔어요. 엡실론 제로라고 하는 그 전기 상수를 빼고 나면 진공 유전율을 빼고 나면은 여기에는 그냥 면적과 이게 얼마나 넓으냐 판때기가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 이 두 개에 비례한다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그 하나만 더 들어보면 우리가 스피리컬 쉘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포텐셜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포텐셜이 우리가 구하기를 아까 이거요. 아까 요거요. 그 에너지도 구했지만 포텐셜은 우리가 이미 구했고요. 알고 있고 이 경우에 이 포텐셜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A Q 이렇게 되죠. 이 포텐셜 디퍼런스는 사실은 그 어디서 온 거냐면 이게 아주 그러니까 차지가 없을 때에 비해서 이 포텐셜이 얼마나 커졌느냐 그 말을 하는 거죠. 이게 compared to Q equal 0 또는 얘가 R equal 무한대인 경우하고 비교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커패시터는 그냥 얘를 Q를 V로 나눠주면 되니까 C는 여기서 Q를 다시 V로 나눠주면 다른 게 아니라 4파이 엡실론 제로 A. 여기도 이런 거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엡실론 제로라는 상수를 제외하고는 여기도 이 반경만 나왔잖아요. 그죠? 요거에 다른 얘가 뭐 머티리얼이 뭘로 되어 있는지 뭐 컨덕터가인지 뭐 아니면은 인슐레이터 도체인지 부도체인지 뭐 구리로 되어 있는지 나무로 되어 있는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여간에 어떤 경우에든 다 기하학적인 값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면은 이제 캐패시터는 결정이 나는 거죠. 자, 우리 일렉트로스테이틱 에너지를 다른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캐패시터 우리가 들은 패럴렐 플레이트나 평행 축전판이나 아니면 이 구형 그 껍데기로 된 축전구나 상관없이가 아니라 이 모든 경우에 다 에너지를 구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일반적으로 그 커패시턴스를 가지고 우리가 또 에너지를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C 커패시턴스를 가지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에너지 엘렉트로스테이틱 에너지가 전하를 모으는 데 드는 에너지고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구했느냐 하면은 사실은 뭐 이 포인트 차지로 생각을 해갖고 이 얘들을 이제 모아놓는 데 드는 에너지였잖아요. 그걸 한 건데 Q1, Q2. 자, 이거를 뭐 이제 컨티뉴어스 차지로 생각을 하면
컨티뉴어스 차지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아주 무한히 떨어져 있던 어떤 델타 Q라는 양을 어떤 델타 Q라는 양이 있는데 얘를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옮겨오는 거죠. 얘를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조각조각 해갖고 사실은 그 이게 얘가 덩어리를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조각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모아오는 건데, 자 이만큼 이제 모아오려면은 물론 기존에 이제 얼만큼 있으면은 이제 기존에도 어느 정도 있고요. 이제 거기에다 이제 델타 Q라는 거를 이제 모아오는 거예요. 자 이제 모아올 때마다 볼티지도 늘어나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차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델타 Q라는 양을 이제 모아오는 거예요. 모아오는 건데 이 작업을 이제 계속하면은 그때 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구하는 건데, 자 이제 델타 Q를 시스템에 더할 때 어떤 델타 W란 일을 하게 되죠. 물론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계속 모으는 거예요. 눈사람 모으듯이 모으는데 처음에는 쉬워요. 처음에는 그냥 차지가 없을 때는 그냥 갖다 놓으면 되고 아무런 일이 안 들 거고, 그 다음엔 차지가 이미 있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점점 눈사람처럼 쌓이는데 얘네 서로 쿨롱 폴스를 갖잖아요. 자, 쿨롱 폴스를 갖기 때문에 그 쿨롱 폴스를 이기는 어떤 힘을 가해서 내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인데, 자 근데 이게 델타 Q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자 얘가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이게 마이너스 델타 Q에다가 그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면은 이게 내가 이런 힘을 가해야 일렉트릭 폴스를 이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쓰냐면 되면 마이너스 값을 이쪽으로 이거를 마이너스 값을 이제 델타 Q를 놔두고 요거 전체가 뭐냐면 사실 다른 게 아니라 포텐셜이죠. 시스템이 갖는 포텐셜이죠. 자 그래서 델타 Q 곱하기 V가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걸 델타 Q를 0으로 보내면 dW가 V dQ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델타 Q를 0으로 보낼 때 이제 미분 형식으로 바뀌니까, 따라서 얘가 한 일은 뭐냐면은 V dQ를 하면 돼요. 그쵸?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은 얘가 시스템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눈사람을 만드는데 Q가 0일 때부터 전체 차지가 Q가 돼요. 이제 나중에 라지 Q가 될 때까지 얘를 반복을 하면은 얘가 결국은 이 시스템이 갖는 정전기적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설명을 할 때는 이게 잘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잘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고요. 적당히 이제 아는 듯한 인상을 가지고 넘어가면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자, 아무튼 이거는 그 다음 문제는 쉽죠. V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커패시턴스로 다시 바꿨으면 V라고 하는 게 C분의 Q가 됐으니까 C분의 Q가 되죠. 그렇죠? Q가 변수니까 스몰 q는 0부터 이제 라지 Q까지 계속 증가시키는 건데, 자 이렇게 되죠. 자 근데 Q에 대한 변수로 우리가 적분을 하니까 2분의 1 Q제가 돼가지고 얘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2C분의 Q 라지 Q 제곱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러니까 물론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최종적인 우리가 볼티지가 여기를 그러니까 최종적인 이제 파이널 볼티지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제 Q는 C의 V0라고 쓰면,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우리가 그 에너지가 Q 제곱 대신에 C 제곱 V0 제곱을 넣으면 얘가 그냥 2분의 1에 C의 V0의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 패럴렐 커패시터의 경우에 얘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패럴렐 플레이트 평형 축전판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 경우에 그림 다시 안 보여줄 테니까 그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구한 게 C가 얼마였는고 하니 봅시다. C 값이 이렇게 됐죠. C 값이 이렇게 됐고 우리가 구한 바에 따르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는 2C분의 Q 제곱 하면 되니까 2C분의 Q 스퀘어를 쓰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2분의 1에 C분의 1을 써야 되니까 엡실론 제로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쓰고 Q의 제곱은 A에다가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요. 다시 쓰면 얘가 2분의 1에 엡실론 제로의 시그마 제곱에 A의 D 이렇게 되겠죠. 이거 기억나죠? 앞에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게 에너지 덴시티가 되는 거고요. 앞에 우리가 이미 구한 결과랑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똑같이 이 카패시터, 그러니까 뭘 지금 체크하라는 얘기냐면은 요 관계식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U equal 2C분의 Q 스퀘어를 가지고 그 에너지를 유도를 해보는데 다른 카패시터, 뭐 구형도 좋고 내가 지금 한 거는 패럴렐 플레이트하고 구형밖에 없는데 시간이 되면은 다른 것도 연습 문제를 통해서 다른 걸 해보는 것도 좋은 거고 이걸 한번 직접 해보세요. 각자 해보시기로 하고요. 우리가 전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다시 지금까지 뭘 했느냐를 잠시 한번 페이지 맨 위로 가면 지금까지 우리가 첫 번째부터 한 게 뭐냐면 인트로덕션을 하고 나서는 계속 했던 게 우리가 전기 부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렉트리시티 부분을 했고요. 정전 그 중에서도 전하들이 움직이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다루지 않았고요. 가장 간단한 그 정전기 스태틱 일렉트리시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 스태틱 일렉트리시티는 오늘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자기장 일렉트론 매그네티즘 그 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교과서를 보면은 이제 좀 더 중간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전류라든가 뭐 회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좀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교과서 분량이 매우 많고 물론 그걸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걸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뭔가 중요한 그 보편성을 놓치는 수가 있어서 일단 거기에 챕터에 그 전류 부분은 자기장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마그네티즘 이야기하면서 잠깐 하도록 하고요. 일단 회로 부분은 이제 나중으로 넘길게요. 나중에 시간에 따라서 뭐 간단히 뭐 RLC 회로니 이런 거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일단은 자기력, 매그네틱 포스하고 매그네티즘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